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요. 지금 보면 2만 명을 훌쩍 넘어가는데도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마스크도 알아서 써라. 거리 두기도 알아서 하라. 국민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건데 델타 변이 확산 속에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포퓰리즘에 갈 곳을 잃은 수도권 쓰레기. 이게 그냥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섣불리 뭔가 결정 못한다는 거죠. 2025년엔 포화에 이른다. 매립지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매립지 공모 손을 든 지자체는 없답니다.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 지방선거 표계산을 해보면 3조 원을 정부에서 파격 지원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겁니다. 이거 잘못 가져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기적 80%가 부른 끝없는 지원금 불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 하다가 소득 하위 80%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묻는 겁니다. 도대체 80%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진 겁니까? 보겠습니다. 맞벌이 이어 1인 가구도 평평 논란. 자취하는데 연봉 기준을 따져보니까 제외되더라.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당 이번 주 재난지원금 보완 논의한다. 지난해처럼 또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적통론 그리고 후보 단일화 이재명 협공 거세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당의 대선 경쟁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낙연 후보는 온라인 통해서 대선 출마 선언 어제 했습니다. 신복지 제시했다. 중산층 70% 이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적통임을 강조했죠. 적통이다. 그리고 정세균 이광재 후보 단판 끝에 단일 후보 결정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입니다. 반이재명 연대 결성 물꼬를 튼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가운데 사진이죠. 여기 보면 국회 모습인데요. 유모차를 끌고 있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인데요. 출산 후 첫 출근했는데 아이와 함께 국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할 수 있게 법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법안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실 네 분 패널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이종훈 시사평론가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배종우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6일 화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뒤집어진 여당입니다. 여당 당대표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여당 내에서는 이른바 금기어로 통하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언론은 뒤집어진 여당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 청문회. 어제 여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재명 청문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떠난 이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한 가지 행보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어제 그런 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떠난 이유, 세 번째 키워드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로비 스캔들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른바 수산업자로 알려진 분, 그분과 관련해서 자꾸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러다가 이게 굉장히 스캔들로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당과 야당에서 어제 있었던 모습, 연속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여당의 모습입니다. 송영길 대표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송영길 대표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중 한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는 안 된다는 대깨문. 그러다가 문 대통령 못 지킨다. 대깨문. 속칭 강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표현하는 이런 말이죠. 사실 여당 인사분들이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근데 어제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식이다가는 문 대통령 못 지킨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대깨문 용어를 쓰며 작심 비판을 했다. 그 이후에요. 친문 반발에 민주당 앱이 마비가 됐습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후에 정세균 후보는 편파 발언 사과하라. 반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시 같은 내용 소개하고 있어요. 대깨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청와대 이너서클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권 금기어 쏟아낸 송영길. 여기 보면 청와대 인사 관련해서 이너서클이 다 점검해야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 놓쳤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럼요.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청와대 이너서클 관련된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청와대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전체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너서클이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잘 아는 사이니까 그냥 선의로 안이하게 봐주는 이런 검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저 얘기와 함께 이 얘기도 했습니다. 화면입니다.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아니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발언 수익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제 송영길 대표의 발언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쯤이면 이런 말 좀 해야 될 때가 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 이제 대선이라는 과정은 민주당을 그 코어 지지하는 분을 넘어서 중도로 나가는 작업이라고 보는데 그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 국민면접관 김경률 회계사부터 지금의 대깨문 발언까지 아마 강하게 중도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맥락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고 사실은 민주당 일반 지지자들도 굉장히 저 발언에 대해서 불편해할 겁니다. 나는 민주당이 좋아해서 하는 것이지 저런 단어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이 기사가 표현하듯이 이거는 정권 금기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금기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금기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싫어할 불편해하는. 너무나도 싫어할 단어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대선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의 이미지가 딱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총선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저런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 쓸 수 있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1년 지나서 재보궐선거를 너무나도 크게 참패했고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너 아직도 민주당 지지자야? 라는 것이 일종의 밈이 될 정도로 비하나 폄하의 의도처럼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은 극복해야 된다라고 당대표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단어를 쓰면서 저 단어를 탈피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약간 이재명이 되면 나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민주당 당원이지만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이 조금은 있어요. 저는 주류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실제로 출마했을 때 예. 일부 세력, 그러니까 일부 몇몇 인사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 한나라당 당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그런 표현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예. 본인이 아마 배드캅 역할을 자처하기 위해서 저렇게 강한 발언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 이너서클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정당, 민주당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선임해서 왜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느냐라는 이야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신문에서도 현장을 진짜 답사했는데 어머니의 묘자리가 있을 정도 이건 어떻게 토지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부당한 편취를 하기 위해서 했던 예. 것이 아니다. 라고 보수 일간지에서도 얘기할 정도인데 예. 일단 출당 권고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쇄신에 대한 의지를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 김기표 반부패 정책비서관을 갑자기 그렇게 발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아직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강한 발언.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너서클보다 청와대를 향해서 더 강한 발언을 남기고 민주당 당원으로는 저보다는 조금 더 다 약하게 발언했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런 상황 조금 더 강자에게는 강한 모습 그리고 함께 가야 할 동지들에게는 조금 더 유한 표현을 썼으면 좀 어땠을까. 왜냐하면 저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맥락보다 조금 오버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큰 반발. 그러니까 민주당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불통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내용은 알겠다,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표현 수위가 조금 너무 많이 갔다. 약간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거네요. 자, 어제 송영길 대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또 한 가지 대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던 내용인데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 때 정동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그때 일부 친도 세력들은 정동영을 안 찍었습니다. 차라리 정동영이 되는 것보다 이명박 되는 게 낫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표 차로는 압도적인 차로 이명박이 승리하고 정동영이 떨어졌습니다. 후보가. 그 결과 어땠습니까? 철저한 검찰의 보복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분위기상으로는 살짝 좀 격앙돼 있고 약간 단호하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도 느껴지네요. 이 발언, 뭐 아까 계속 당원도 반발한다는 얘기 있죠? 정세균 후보도 반발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 지지자 비하하는 의미로 악용되는 용어를 썼다. 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정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사실상 지원하는 편파적 발언이다. 사과부터 하라. 아, 여기서 특정 후보.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어떤 분이 떠오르는지. 반발을 한 겁니다, 지금. 이종우 평론가. 송영길 대표 두 가지 얘기예요. 이른바 여기 보면 이제 비하하는 의미다. 뭐 대깨문 이 발언과 청와대 인사관에서 이너서클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할 만한 소리였을까요?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계산을 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뭔가 생각해요. 저거는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했다. 예. 어. 그러니까 이제는 좀 탈문을 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당에서는 막상 또 반발이 거세요, 지금. 당연히 거세죠. 예. 그러니까 탈문, 그러니까 탈친문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의 주력부는 그 친노에 뿌리를 둔 친문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고 또 그 중에 굉장히 열성 지지자들이 이제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얘기되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굉장히 영향력이 좀 큰 거죠. 예. 아마 정세균 전 총리가 지적을 이제 한 것도 사실은 예. 그 표심을 의식해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럼 아주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네. 생각한 거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예. 아마 그 이른바 대깨문들 때문에 대표직 하기도 좀 굉장히 힘겨울 거예요. 예. 계속 이제 이 시비가 걸리고. 그렇죠. 그 전에 송영길 대표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입장을 내놓을 때마다 사실은 약간 그런 갈등하는 그렇죠.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이제 부분도 있고 그것에 더해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예. 이런 식으로 당이 과연 흘러가서 이 차기 대선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 어. 저는 그 문제의식은 굉장히 정확한 그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예. 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인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탈문을 하는 게 우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작심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뭔가 넓혀야 된다. 그런 걸 계산하고 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절대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준비하고 작심을 했다. 이런 해석이셨습니다.